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 경매TV 안종현입니다. 이번 생생경매 28강입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에 대한 철회 신청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도 크게 모르게 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잠깐만 약간의 어떤 주의만 기울이면은 경매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이런 실수를 안 범하거든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문제입니다. 어쨌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법원이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마음에 변덕이 있었는지 몰라도 배당 신청한 것을 나 안 받을 거야. 철회 신청이라는 것은요, 나 배당 안 받을 거야. 어디에서? 법원에서. 그럼 당신 보증금은 어떻게? 나 대항력이 있으니까 낙찰자한테 내 보증금 전액을 다 달라고 할 거야. 이것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배당 신청에 의한 철회 신청이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화면에 보시니까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법원이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철회 신청하였다면 낙찰자는 이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보증금 전액을 인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요, 임차인의 배당 철회뿐만 아니고 이해관계인들의 배당 철회와 관련된 민사집행법 법조문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집행법 88조입니다. 88조 1항은요, 그냥 경매사건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항이거든요. 2항을 보시면은 이 배당 요구에 따라 가지고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금이 바뀌는 경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매수인이 낙찰자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예를 들겠다는 것이죠. 만약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이 1억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법원이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 배당결제 참여하거든요. 배당결제 참여한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 경매 물건은 하자가 없는 걸로 봐야 된다. 왜냐면 내가 쏜 금액 대비해서 그 사람이 선순위로서 배당을 받아가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배당 신청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럼 낙찰자 1억을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이렇듯이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뀐다는 것이죠. 즉,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배당 신청했다 그러면 낙찰자 1억을 인수 안 한다는 거예요. 배당 금액이 넉넉하면은. 그런데 이 사람이 배당 신청해도 배당 철회, 나 배당 안 받을 거예요. 그건 뭐다? 그럼 당신 보증은 뭐지? 어떡하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건 내 낙찰자한테 1억 받을 거예요. 라는 그런 의사표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는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 예를 들어가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는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어떻게 철회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반대해서 그러면요,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나지 않은 뒤에는 아직 안 지났다는 겁니다. 즉, 법원에서 우리 사건에 있어서 배당 요구 종기일은 여기다, 이때까지다. 그러면 배당 요구 종기일이 경고된 그 뒤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 철회를 해봤자 효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자기는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배당을 안 받고 낙찰자한테 반환 받겠다라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뭐다? 철회할 수 있는 종기는 어떻게 보면 배당 요구 종기다. 즉, 배당 요구 종기 이전에는 배당 요구의 철회 신청을 누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 그 점을 이해를 하시면서 이어가지고 실제 경매 사례를 가지고 현재 또 경매 진행 중인 물건도 하나 있습니다. 사례를 가지고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당 철회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사건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에 소재하는 이 편은 세상 광양 아파트네요. 아파트인데 이 화면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은 3,000메가길라 해가지고 최모 씨라는 분이 입찰 참여하시는데 불허가 이건 아마 법원에다가 메가 불허가 신청을 하였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억 8,900짜리라 2억 6,100만 원, 90% 선에서 낙찰 받으면은 이 물건에 큰 하자가 없으면은 그냥 무난하게 낙찰받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도 왜 이게 본인이 불허가 신청을 왜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뭔가 이유가 있어요. 또 그 뒤에 보니까
김모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대금 납부를 안 하셨네요. 1억 6,500만 원인데 또 57%잖아요. 그죠? 또 그 다음 보니까 서모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또 1억 5,700 해가지고 54%입니다. 이제 57%에서 54%로 이제 3% 정도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또 대금 납부를 안 하셨어요. 이게 2021년 5월 18일 날입니다. 오늘 방송하는 날 현재 보니까 2021년 6월 8일입니다. 아마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5월 18일 날 대금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법원에서는 이 재매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50%대 선에서 입찰 가격을 쓰신 분들인데 왜 대금 납부를 안 하셨나 이거죠. 그래서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지요. 넘어가 보시니까 항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문제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다 그럼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왜 말려고 쓸데없는데 걱정을 하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때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쓰자 이겁니다. 박모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2018년 6월 5일자 건저당권보다도 2017년 6월 29일이니까 날짜 빠르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이 있고 이번에 전세 보증 금액이 2억 2천만 원입니다. 그죠? 2억 2천만 원인데 경매 신청을 아마 이 최모 씨는 말이죠. 아마 저당권을 매입을 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당권자가 이게 경매 신청을 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 밑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2019년 8월 20일자로 해가지고 권리신고의 배당요구 신청을 했대요. 이분이 2019년 8월 20일이면은 법원이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일이 2019년 11월 1일이니까 그 이전에 권리신고의 배당요구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9년 10월 21일자입니다. 10월 21일자니까 역시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이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 안 드렸습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 사람이 배당 신청하였다 이거죠. 근데 나 배당 안 받을 거예요. 배당 철회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다? 배당요구 종기일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철회 신청이 언제입니까? 2019년 10월 21일이죠. 근데 2019년 11월 1일이 배당요구 종기일이니까 이 배당 종기일 이전이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2019년 10월 21일자로 배당 요구만을 취소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이게 배당 요구. 자, 그럼 배당 요구만을 취소한대요. 그러면 자기는 권리 신고한 거 아닙니까? 그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좋다 이거죠. 권리 신고서만 제출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 뭐다? 배당 요구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런 경우 낙찰자는 2억 2천만 원 전액을 다 인수를 해야 됩니다. 여기 또 보시니까 2019년 10월 21일자 임차인 배당 요구 철회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또 이제 표시를 돼 있단 말이죠. 자, 날짜 보시죠. 2019년 10월 21일입니다. 2019년 10월 21일자로 배당 요구 철회 신청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잠깐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2019년 10월 21일자인데 2019년 10월 21일자입니다. 자, 2019년 10월 21일자 배당 철회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언제 입찰했습니까? 2020년 7월달이면 한참 뒤죠, 그죠? 한 9개월 후에 입찰 참여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2019년도 10월 달에 배당 철회했단 말이죠. 그런데 2020년도 입찰 참여하시면서 법원에서 작성한 뭐 문건 접수 내역이라든지 매각 물건 명세서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배당 요구 철회했다는 사실 자체가. 근데 그거 안 본 모양이라. 안 보고 그냥 확 들어가러 가는 거예요. 확 들어가서 2억 6천만 원에 이야 90% 낙찰 받았다. 아싸 그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야 2억 2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끌어안아야 되네. 그럼 이번 같은 게 2억 6천 100이죠. 2억 6천 100만 원 하면 전체가 얼마야? 4억 8천 100만 원이 돼버리네. 어머야 1차 감정가 얼마입니까? 2억 8천 9백에서 이 3억도 안 되는데 이걸 내가 4억 8천에 매입한다. 내가 미쳤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전 말씀드립니다만은요, 우리가 이렇듯이 기본적인 1차적인 권리 분석, 이거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느냐? 고등수학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딱 뽑아서 3초 안에 끝난다는 것이죠. 말소기준 권리 잡았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 사람 배당 요구 했나? 한 시점에 언제지 배당 요구 종기인가? 이후인가? 아니면 또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어떤 권리를 행사를 했는데, 근데 그 사람 보니까 권리신고서만 제출했느냐? 요런 몇 가지만 우리가 딱 구분하게 된다면 이런 실수를 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2019년 10월 21일 날 이분이 배당 철회를 했어요. 그럼 또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시지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게 되면, 이분은 언제입니까? 엄마야, 보십시오. 2020년입니다. 2019년
10월 21일자로 나 배당 안 받을게요. 그럼 뭐다? 나의 보증금 2억 2천만 원은 낙찰자 당신들이 나한테 줘야 돼. 그런 의사표시란 말이지. 이때 배당 요구를 행걸 철회 신청했다는 건데 1년도 넘었잖아요. 그죠? 1년 전에도 1년 한참 11월 달이고요. 10월 달이니까 13개월 전에 배당 안 받을까요? 이렇게 배당 철회했는데 이런 사실도 모르고 그냥 1억 6천5백만 원 팍 써셨네요. 1억 6천5백만 원 이걸 2억 2천만 원 플러스 하면 얼마입니까? 3억 8천5백만 원이 되는 거예요. 1차 감정 가격이 3억도 안 되는데 내가 미쳤어. 이거 내가 3억 8천5백만 원에 주고 부동산 아파트를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같은 경우는 엥 하면서 뭡니까? 1억 6,840만 원에 요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불허가 결정이 났기 때문에 요 사건 같은 신경매입니다. 그럼 1618만 4천 원. 제 표현대로 하면 이분 떡 사드신 거예요. 1600여만 원짜리 떡을, 1600만 원짜리 떡 맛은 어떨까요? 근데 또 좋습니다. 대금 납부 안 하셨네요. 근데 보니까 이분도 이제 2021년에 대단하시다, 그죠? 2019년도 말이죠. 횟수로 2년여 전에 배당 철회함으로 해서 2억 2천만 원 낙찰자 당신들 물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분명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경고를 했어요.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은 뭐도 또 팍 해서 1억 5천7백만 원 써버렸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2억 2천에서 1억 5천7백만 원 플러스 하면 얼마입니까? 3억 7천7백이 돼버립니다. 와, 이게 당연히 이 물건 1차 감정 가격이 3억 원이 안 되는 그런 마당에, 이러다 보니까 대금 납부를 못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건 말이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간단히 보시면,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재매각이니까 1억 2천,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보다, 이게 최저 가격이. 그럼 재매각이다가 만약에 요 본건 관할 법원에서 재매각했다는 입찰 보증금이 만약에 20%다. 그러면 이건 얼마? 2,600만 원 손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찰 보증금이 10%다 그러면 한 1,300만 원 정도 이제 입찰 보증금액에 대한 손해를 본다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경매 투자 활동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어도 시원찮은데, 그죠? 맞죠? 돈을 벌어도 시원찮다고 그런데 돈을 까먹고 앉아있다. 미치고 팔짝 뛰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근데 그건 자기 잘못이지. 저는 그렇게 봐요. 암만 급해도 말이죠. 바늘 허리에 실 묶어가지고 바느질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가 급합니까? 절대로 저는 안 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급한 건 본인 자체가 급한데 세상은 안 급하죠. 그러니까 느긋하게 차근차근 보시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서 어쨌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2억 2천만 원에 대한 어떤 그 낙찰자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대단히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되는 것이고, 매각 물건 명세서 보시라니까요. 나와 있잖아요. 최선순위 설정일자 요구하고 뭐다 이 사람의 전입 날짜 비교하니까 이 전입 날짜 빠르니까 대항력이 있어요. 배당 요구 종기 2019년 10월 11일인데 2019년에 10월 21일날 배당 요구를 취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배당 요구 철회한 거야. 근데 이번에 전세금 얼마? 2억 2천만 원이잖아요. 그 2억 2천만 원 낙찰자 인수하는 건 이거는 초등학생도 아니고요. 유치원생도 아니고 유아원생들도 잘 알아요. 그래? 차근차근 이야기 다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그런데 말이죠. 성인들이 왜 이런 걸 실수를 하는지 전 도대체 제가 아마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면서 이게 본건에 이 편한 세상 광양 아파트인데요. 2021년도에가 5월 달에 저는 이제 84.97제곱미터거든요. 거래 건수는 많네요. 2억 9천에서 한 3억 정도 가격이, 그러니까 가격은 별로 크게 많이 안 올랐어요. 안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서. 어쨌든 이 물건은 만약에 이 물건 현재 내가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3억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럼 이 임차인의 보증금액 얼마입니까? 2억 2천만 원이죠? 2억 2천만 원 빼야도 그럼 얼마입니까? 이거 8천만 원이죠? 맥시멈 8천만 원이고 8천만 원 이하 미만으로 쓰셔야 돼요. 7천인데 6천 정도. 예를 들어 6천만 원 내가 쓴다고 하면 2억 2천만 원 인수하잖아요. 그럼 전체 합이 얼마입니까? 2억 8천 돼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매매가 3억이면, 그럼 나는 2천만 원 싸게 이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런 식으로 계산, 이게 뭐 고등수학입니까, 이게? 고등수학 아니죠? 아닙니다. 법원 경험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본인이 스스로, 어떤 분들은 본인 인생을 골치 아프게 말이죠. 그냥 베베 꼬아가지고 어렵게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물건지는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입니다만, 이 물건 이미 낙찰되었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제가 날짜에다가 이게 박스를 쳐놨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요. 여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배당 요구 철회를 하고 난 그 뒤에 입찰 하셨어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 이분 같은 경우도 조금 어떤 조심성이 이제 결여되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뭐가 급합니까? 급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1억 470만 원이다. 그럼 요걸 말이죠. 뒤로 넘어가가지고, 이분들이 대금 납부를 안 한 이유를 잠깐, 보고 다시 앞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역시 보시니까, 본건에서 1초 권리 분석입니다. 말소기준 권리 이거 찾죠? 2초. 임차인이 있네? 빠르죠. 그죠? 2016년 10월 10일인데 2016년 9월 1일이잖아요. 빠르잖아요. 그럼 배당력이 있다 이거죠. 그렇구나. 아이고, 근데 배당을 철회를 하셨네? 예, 이게 보니까 2017년 1월 5일자 배당 요구 권리 신고에 배당 요구 신청했어요. 근데 배당 요구 종기일이 언제입니까? 2017년 2월 20일이죠. 그러면 이게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신청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 배당 요구 철회서를 제출함. 그러니까 이 배당 요구 철회서 제출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2017년 2월 9일이죠. 근데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17년 2월 20일이면 그 전이잖아요. 따라서 배당 요구 철회 효력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면 낙찰자는 말이죠. 앞뒤 쳐다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1억 8천만 원, 이게 무조건 1억 8천만 원 인수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인수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듯이 경매 정보지상에도 이게 차근차근 표시되어 있고, 뭐 이런 내용은 아마 당해 경매 사건에 있어서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아마 경매 정보지상에 표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매 정보지 천천히 보시고, 특히 매각 물건 명세서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잘 보셔야 돼요. 왜 잘 보셔야 되느냐? 이거 혹시나 낙찰 받고 나서 말이지,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한 10대 번 떨어지면 열받아요. 슬슬 열받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훅 질러버렸어. 낙찰받은 게 기분 좋아요. 그러고 나서 정신 차려가지고 제정신 돌아온 거야. 정신 차려가지고 보니까, 이거 뭔가 이상해. 야, 이거 내가 낙찰받으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럼 내가 뭔가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법원에다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한다든지 이러한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매각 불허가 신청 어떤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딱 방법은 하나 있죠. 담당 경매기에 찾아가서 회장님 날 좀 살려줘 보세요. 이거 만약에 허가 결정 나는 마누라한테 맞아 죽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담당 경매기에 가서 경매기 회장님 바지가랑이 부에 자꾸 늘어지실 겁니까? 쪽팔린 줄 아십시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매각 물건 명세성 내용을 딱 봐가지고, 야, 분명히 이 사건에 있어서 매각 물건 명세성에 중요한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떳떳하게, 아니 당신들의 말이지 작성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에 이게 중요한 중대한 하자다 이거지. 뭔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표시해야 되는데 왜 표시 안 했냐 이거지. 이런 걸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그런 거 대비해가지고 여러분들 매각 물건 명세서라든지 또는 감정평가서 아니십니까? 감정평가서상에 방은 2칸인데 현장 가보니까 다듬은 방이요, 열면 거실이요. 다듬은 방이고 열면 거실이네요. 그죠? 그러면 다듬은 방이든 방 3칸입니다. 근데 열면 방이 2칸이 된단 말이죠. 근데 감정평가상에 방만 2칸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뭐 그것도 하나 어떤 터집거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법원에 작성한 문건을 우리가 항상 예의주시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하셔야 되는데, 그냥 막 들어가서 그냥 숨풍숨풍 쓰는 거야. 쓰고 나서 에잉 해버리거든요. 이것도 보십시오. 날짜 보십시오. 2017년 2월 9일입니다. 2017년 2월 9일인데요. 이걸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2월 9일입니다. 2017년 2월 9일입니다. 2017년 2월 9일이에요. 2017년 12월 달, 2017년 2월 9일 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자기 보증금 안 받을 거예요 라고 배당 요구 철회한 것이 2월 달인데 12월 달 같으면 10개월 전에 이런 의사표시를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은 의학 써버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야 도저히 안 되는 것에 따라서 대금 납부를 안 하셨고, 또 다음 사례를 보죠. 2017년 2월 9일 날 배당 철회를 했는데, 이제 보십시오. 또 보니까 2018년 해를 넘겼네요. 이것도 2018년 해를 넘겨버렸네. 와, 또 2해를 넘겨버렸네. 전신에 미남 해버려. 완전히 미남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얼마? 1,100만 원의 낙찰을 받고 2019년 9월 10일 날 이 사건이 이제 종결이 되었다. 일단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니까 이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1억 8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1억 8천만 원이더라면 이분 같은 경우는 1억 8천만 원 대비해서 1,100만 원이니까 1,100 하면 얼마입니까? 1억 9,100만 원이 이분의 취득 원가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경매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낙찰 금액이 하나 과세 표준이 된단 말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공시 가격이 아마 1억 원 초과되면은 1가구 2주택 같은 거 8%, 3주택 같은 거 12% 이렇게 이제 취득세율에 적용이 됩니다만 어쨌든 과표가 낮아지기 때문에 또 두 번째 뭐 봐가지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임차인은 인수래 1억 8천만 인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 주변에 당장 돈이 없어 그럼 어떡합니까? 임차인의 협조를 구해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놔가지고 따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가지고 보니까 이 당시에 임차인이 들어올 당시 1억 8천인데 야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2억이더라 그러면요 2억에 내놔가지고 임차인한테 1억 8천 주고 나는 2천만 원 나의 주머니에 인마이 포켓 해버린다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내 자금 부담 측면에서 부담이 안 된다 이거죠. 또 세 번째 어떤 경우 좋은 경우가 있냐니까 이 부동산을 내가 나중에 매입 팔잖아 그죠? 언젠가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랬을 적에 어쨌든 1억 8천만 원은 낙찰자가 인수 부담을 한 금액이란 말이죠. 이 1억 8천만 원 인수한 금액은요 부동산 취득 시 제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계산할 적에 내가 비록 1억 1천만 원에 낙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1억 8천만 원 인수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전체적인 취득원가는 얼마야? 1억 9천 100만 원이야. 라고 이렇게 세무관서에다가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러한 수익으로 해가지고 그냥 지르고 나서 그냥 의학하는 것보다는 찬찬히 예의주시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앞에 줄 잠깐 한번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니까 본건에 1차 감정 가격이 2억 3,800만 원이거든요. 2억 3,800만 원 대비해가지고 이 물건을 낙찰받으신 분은 보니까 한 2억 원도 안 되는 금액을 낙찰받으신 거란 말이죠.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요건 지금 그겁니다. 이제 문건 접수 내역인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문건 접수 내역도 이렇게 경매정보지상에서 다 우리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황모 씨가요, 권리신고의 배당요구 신청을 제출했죠. 그러다가 임차인 황모 씨 뭡니까? 이거 다 나와요. 이게 문건 접수 내역상에. 이런 게 눈에 안 보입니까? 이런 거 눈에 안 보이시는 분들 경매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말이지 머릿속에 어떤 권리에 대한 분석에 대한 어떤 그 잡다한 지식이 많이 들어있으면 뭐 할 겁니까? 이런 서류가 어디 있는지 그조차 모르고 또 이런 서류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조차도 모른다. 그죠? 그러면 저기 경매하면 안 되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안 해줍니까? 가처분 등기 되어 있는데요. 가처분 같은 경우는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시게 되면 나의 사건 검색창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처분 사건 번호하고 당사자 이름만 치게 되면 가처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일반인들 아무나 다 열람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경매한다고 헐떡거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가만히 보면 참 안쓰러워요. 안쓰러워. 제 말씀 들으시고 안정이 젊어 저기 뭐도 저렇게 잔소리 많노? 저 원래 잔소리 많이 합니다. 근데 유튜브에다 보니까 상당히 제가 절제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화면 그 좌측 하단에 있죠. 건강한 부탁 클럽에서는 월, 화, 목 해서 라이브 방송, 경매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뭐 육두문자까지는 안 씁니다만 상당히 지금 제가 와일드하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셔가지고 저는 뭐 있는 그대로 말씀 다 드리는 거니까 제가 무슨 경매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저는 경매 컨설팅 업자도 아닙니다. 업자도 아니고 순수하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제가 그동안 이 경매 바닥에 한 30여 년 정도 뒹굴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과 같이 좀 서로 교감을 할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이런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요.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배당 철회 사례 세 번째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인데요. 이 물건지는 제주도에 소재하고 있네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날짜를 표시해놨지 않습니까? 2018년 7월 23일에 이것도 아마도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배당 철회한 날짜가 있는 것 같아요. 잠깐 뒤로 넘어가 볼게요. 배당 철회를 언제 했지 보니까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근데 이게 어렵냐고 도대체.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낙찰 입찰하신 분들을 보면 여러 수십 명이 아니고 단독으로 낙찰도 많이 하셨다는 게 그분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모르는데 왜 입찰 들어가냐고. 참 사람들 심리가 참 고약하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니까 윤모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1초 2016년 9월 13일 2초 2016년 9월 1일 야 11일 빨리 전입신고했으니까 대항력 있네. 땡 끝났어요. 그 다음에 근데 어이구 배당 없네. 보증금 1억 9,500만 원 낙찰지 인수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니까 2017년 6월 29일 날 배당 요구를 했대요. 그럼 날짜가 보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이잖아요. 그죠? 근데 2017년 7월 7일이네. 7월 7일 날 배당 요구 신청을 철회를 했대요.
그럼 배당요구 철회한 날짜도 역시 마찬가지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이지 않습니까? 그럼 따라서 낙찰자 뭐다 이게 1억 9천오백만 원 그냥 인수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사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패턴 똑같아.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어렵다? 뭐 경매하지 마요. 안 하시면 된다니까. 뭐라고 축조서를 경매하는지 모르겠어. 경매하면 무슨 뭐 경매로 저 경매법정에서 나 이름 석자가 불려지면 뭡니까? 로또 복권입니까? 가문의 영광인가요? 아이고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가문의 쪽팔림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건강한 부자클럽 라이브 방송할 적에 간혹 가다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니까 어쨌든 이 물건 1억 9,500만 원 낙찰자 인수해야 됩니다. 근데 배당 요구 철회한 것이 2017년 7월 7일이죠. 77입니다. 2017년 7월 7일입니다. 또 보자.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2017년 7월 7일입니다. 2017년 7월 7일인데요. 2018년 7월 1년 전이잖아요. 1년. 근데 이게 어쨌든 1억 9,500만 원을 낙찰자 인수해야 됩니다. 근데 아이고야 1억 6,300만 또 2등은 보니까 참 1억 5천이 이거 1억 5천오백이 아니고 한 2억 정도로 이게 우리 계산하기 편하게 해가지고 보면 1억 6,300이다 그러면 2억 플러스하면 얼마입니까? 3억 6,300이야. 뭐 아이고 안 되지. 2등 같은 경우 1억 5,200이다 그러면 2억 하면 3억 5,200만 원 이것도 안 되네. 너무 센 거야. 오히려 어떻게 보면 2등으로 입찰하신 분은 말 그대로 이제 조상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떨어진 게 돈 번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뭡니까? 1등 해가지고 경매법정에서 아싸 했겠죠. 뭐 뒤에 일행에서 막 돌아서가 뭐 V자 하고 생쇼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보니까 좋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대금 납부를 안 하셨네요. 그럼 얼마? 1,200만 원대 떡 사드신 거예요. 또 비싼 떡입니다. 그죠? 1,200만 원짜리 떡을 턱 사드신 그런 상황이더라. 그런 생각이 되고요. 또 다음 페이지로 또 한번 넘어가 보시죠. 넘어가 보시면요. 2017년 7월 7일인데, 아이고, 보세요. 2019년도입니다. 2017년도, 2018년, 2019년도 해가지고요. 누가 또 이분은 보니까, 와, 뭐 자기 딴에 뭐 쓰신다고 막 9,200만 원 쓰셨네요. 그죠? 이게 뒤에 중간에 111 쓰는 거 보면 분명히 자기가 쓰려고 낙찰 받으려고 고민 많이 한 거예요. 30%, 7%의 낙찰 받았으면 얼마나 싸게 받았냐? 그런데, 아이고, 대금 납부 안 하셨네요. 대금 납부 안 했다 그러면 만약에 제주지방법원 같은 경우에 재매각이 20%다 그러면요, 6천만 원 듣고 1,200만 원 더. 만약에 10%다면 얼마입니까? 6천만 원이니까 600만 원 거죠? 5,900원, 59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대금 납부를 안 하셨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9,200만 원인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이 1억 9,500만 원이잖아요. 그럼 땡 2억 8,700 돼버리니까 본인 입장에 이 금액 나고는 이게 수지타산은 안 맞는다 해가지고 대금 납부를 포기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니까 윤모 씨라는 분이 2019년도 5월달에 해가지고 4,100여만 원에 낙찰 받고 여기 1억 9,500만 원 인수한다 그러면 땡 6에 3에 2억 3,600만 원이 전체 취득 원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2억 3,600만 원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다시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2억 3,600만 원인데 요건 같은 경우 2억 4,600원 안 되십니까? 그죠? 근데 아마도 가격 시점 대비해서 낙찰을 시점하게 되면 최소한 한 1년 이상의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최종적으로 낙찰 받으신 분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 본건의 시세가 2억 4,600만 원 플러스 알파는 되었지 않겠느냐. 우리 그거 정도는 나름대로 조사 분석하고 입찰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요. 자, 이 정도 보시면서 또 다른 사례가 있나요? 이것도 매각 물건 명세서 나와 있네요. 배당 요구 종기일. 제가 항상 여러분들 매각 물건 명세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당 요구 종기. 대다수의 경매인들은 잘 하세요. 근데 조금 성질 급하신 분들은 그냥 막 하시더라고. 2017년 7월 24일에 놓고 가로 안에 연기해놨죠. 이건 아마도 배당 요구 종기일도 때로는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법원의 재량행위에서 연기가 된다고 그러는데, 재량행위 범위가 어디까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봐가지고 간혹가다 배당 요구 종기일이 연기가 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것만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이분 같은 경우 배당 요구를 2017년 7월 7일자로 배당 요구 신청을 철회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배당 요구 여부 날짜는 공란으로 떡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으면 1억 9,500만 원은 대항력이 있으니까, 그죠? 최선준 설정 일자가 2016년 9월 13일인데 2016년 9월 2일날 전입신고가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으니까 이거 1억 9,500만 원 낙찰자가 어떻게 인수한다는 거. 자, 지금 제가 사례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말씀드린 그 패턴이 똑같죠?
자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여러분들 천천히 접근하시면요, 충분히 접근을 경매 물건에 대해서 이제 정복을 하실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급한 마음 잡숫지들 마시고요, 차근차근 나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 안종현의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안종현 경매TV에 구독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화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붉은색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포시 한번 눌러 주십시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